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게 시행된 지 이제 열흘 됐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로 신고된 갑질 사례는 108건인데요. 취지는 참 좋은 법입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었죠.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예요.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공식 신고를 받는 곳은 노동부인데 이 네. 직장갑질 119 쪽으로 먼저 문의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법 시행 이후에 많이 늘었는데요. 예. 법 시행 이전에는 평일 기준으로 이메일 제보, 카카오톡, 밴드 이렇게 세 군데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5, 60건 정도였는데 법 시행 이후 한 110건 정도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이요? 네, 하루입니다. 어제 하루. 와.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한 건수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적네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는 공식 신고잖아요. 예. 증거도 모아야 되고 또 원래는 이제 법에 따르면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거 괴롭힘이 맞는지 이게 갑질이 맞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군요. 어떻게 피해 유형, 그러니까 일단 건수는 많아졌고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시행 전과 후에? 네,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 체불이 한 24에서 25%로 제일 많았어요. 예. 그 돈을 떼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당해고도 한 10% 정도 돼서 두 개 합치면 한 35%로 제일 많았는데 예. 그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 28% 정도 됐었습니다. 전체 건수에. 예. 근데 법 시행 이후에는 60% 이상이 괴롭힘 신고입니다. 괴롭힘 신고. 어떤 사례들이 좀 눈에 띕니까? 그러니까 뭐 폭언 협박 이런 종류가 일단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모욕 주거나 뭐 명예훼손 같은 이제 되게 창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사례 기억나는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직장 상사가 예. 회식이나 노래방을 이제 끝난 다음에 뭐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제 터치하고 뭐 손 만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이제 하던 상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피해자가 딱 이제 어느 순간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거부 사를 딱 밝히니까 예. 그날부터 바로 위에 직속 상사가 업무를 안 주던 업무를 막 주기 시작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모욕 주고 이것을 거의 몇 달간 겪고 오신 분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이걸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제보 온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지금 요 사례도 제가 들으면서 야, 요거는 참 애매하겠구나 싶은데 이런 애매한 맞아요. 문제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모 증권회사의 이 사례였습니다. 회사가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하는 대회인데 사측에서는 아니 직원들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그래서 업무 어떤 효율을 높이는 이런 제도다, 대회다라는 거고 노측에서는 저거는 망신 주려는 대회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냐 아니냐 이제 이건데요. 사실은 법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일 텐데 예를 들면 방금 하신 그런 PPT 대회를 했다. 예. 근데 원래 하는 행위예요. 해마다 했던 일이에요.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영업사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PT 전문가가 와가지고 PPT를 교육을 시켜요. 2박 3일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몇몇을 뽑아서 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럼 일단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망신을 주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 악화되겠죠.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괴롭힘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면서 회사가 주장하면? 그건 그동안 회사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법에 생긴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판단할 텐데요.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다음에 아까 근무 환경에 뭐라 그러셨죠? 기준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그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큰 맞습니다. 기준이다. 근데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서 과연 법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차차?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 행위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기, 예를 들면 욕을 한 번 했어요, 누가. 혹은 모욕을 줬단 말이죠. 근데 한 번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이거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런 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괴롭힘이 분명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법의 한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사업장일수록 갑질이 많고 작은 회사 사장님들은 기업을 거의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직원도 마치 자기 노비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은 국회 안 가도 됩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되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사례들이 돈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괴롭힘 예방하는 게 무슨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식 문제. 그래서 전혀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돼서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갑질 사례만 모아가지고 정부에 보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위원님. 네. 이걸 신고를 하려고 해도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직원들, 노동자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팁 간단합니다. 일단 기록하시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 어느 순간에 지금 욕을 했어요. 그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녹음하는 게 더 좋은데 녹음이 쉽지 않잖아요. 손으로 기록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됩니다. 반복적으로 행위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록하고요. 같이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너 들었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들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남겨놓는 것. 이게 바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게 핵심이다라는 말씀. 자, 여기까지. 일단 열흘 시행한 지금 순간의 상황들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